문제집 9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문제집 99. 99페이지 한번 보면 37번 한번 봐주세요. 37번 보면 비진이 표시가는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99페이지 37. 네. 되어 있죠? 여러분, 비진이 표시는 진이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되어 있죠?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줄고 알고서에다 줄고 치고 써요. 거기다가 모르고 쓰고 옆줄 긋고 차고예요. 모르고 그러면 차고라고. 그래서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비진이고요. 그 다음에 비진이 알고서 그 위에다 써. 위에다가 뭐라 쓰냐? 이퀄 심리유보라고 얘기해. 심리유보 이렇게. 아까 했잖아요. 여기 심리유보라고. 심리유보. 알고서 위에다가 알고서가 뭐냐면 알고서가 심리유보란 말이잖아요. 알겠죠? 거기다가 예. 자, 2번. 그 사뭇 달라요. 쉬는 시간하고요.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잘 통하고 이렇게 하더니 알겠어요? 자,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비진이는요 상대방이 누구이고 선이 동그라미 그다음에 과실 없는 경우 이퀄 무과실 그 경우에 하나여 유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뭘 배웠냐? 비진을 배웠죠. 원래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비진은 유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비진이가 무효가 될 수 있죠. 언제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과실 또는이란 말이 뜻이 뭐예요? 또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만약에요 비진항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거나 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해서 반대로 해서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악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악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선이. 그 다음에 무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무과실. 또는의 반대가 뭐죠?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지, 그리고.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선이고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 지금 다시 봐. 원래는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다 과실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악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선이. 과실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무과실. 또는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그리고가 돼야 돼. 그래서 뭐라고 되냐? 여기서요 선이 이며 과실 없다고 해야 돼. 선이 또는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비진이 표시 무효는 아까 얘기했죠?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4번은요.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꾀할 목적 거기 줄고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 그것을 말한다. 바로 옆에 박스에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했죠? 거기다 써. 대리권 남용에다 밑에다 밑줄 가지고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지금 거기 줄고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지금 줄궜어요? 자, 거기 줄궜어. 줄궈봐. 그 다음 써 밑에다가 107조 1항 107조 1항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라고 써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이렇게. 됐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얘기도 필요 없으니까. 자, 5번 봐봐. 5번 이런 봐봐요. 내가 지금 뭐라 했냐? 여기서 뭐라 했죠? 지인이 있는 얘기했냐? 지인이 있는 얘기했죠? 자, 여기 봐. 그럼 뭐라 하죠?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했어.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어. 아까 뭐라 했어? 지인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원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줄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를 가로묶어 판단하여 그다 써. 그 다음 말이다. 표의자의 생각 판단하여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이걸 뭐란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이다.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38번 볼까? 1번 줄고 공무원 줄고치고 사직의 의사표시 줄고. 아까 공무원을 뭐라 해서 공무원을 여기서 뭐라 했냐? 여기 봐봐. 공무원을 개인이죠. 개인을 공무원 사람 개인이잖아요.
그걸 사인이라고 그래. 사인, 개인. 공무원을 사인이라고 그래. 바로 옆에 보면 사인의 공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줄 그어봐. 사인을 뭐란다? 공무원이라고 그래. 공법행위는 뭐죠? 우리가 국가기관하고 관계로 공법이죠. 공무원은 사직서를 누구한테 내요? 국가한테 내죠. 그래서 공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과 사인의 공법에는 똑같은 말이라고. 여기에는 비진위 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규정이 준용된다. 틀렸죠. 2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지인이 동그라미. 지인은 뭐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다 아니면 표의자의 생각이다. 표의자의 생각이다. 두 번째 끝에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3번 그럼 봐봐. 재밌는 말이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예요? 비지인이죠. 비지인은 의사하고 표시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라 나왔어? 표시행위가 뭐예요? 표시행위 줄거 봐. 표시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 표시라고 하죠. 표시에 상하는 줄거. 내심의 효과 의사 줄거. 내심의 효과 의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의사라고 하죠. 의사. 그러니까 표시하고 의사가 같다 틀리다. 표시에 상응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표시가 없는 것. 그걸 뭐란다? 비진이라고 그래. 그래 이 말을 이해하려면 표시행위란 말은 표시하고 똑같고 내심의 효과 의사는 의사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시에 상응하는 뭐가 없다?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표의자가 증여하기로 하고 거기에 줄거 봐. 증여하기로 하고 생각이다. 생각이죠.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지인이 있느니라 비지인이다. 지인이 있느니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줄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사용자 줄고 사용자는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그래. 상대방. 사용자가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 사직에 의사 없는 가로놓고 비진이, 사직에 의사 없는 비진이, 근로자를 뭐라고 그래? 표의자라고 그래. 표의자. 자 그럼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표의자 근로자가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어. 뭐 때문이냐? 사용자가 상대방이죠. 사용자가 지시를 해. 사표 내라고. 지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잖아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비진이라고 한다니까. 비진이. 만약에 국가기관인데 그럼 어떻게 돼? 그것은 표시대로 그냥 무조건 효력이 있어. 이건 개인 사장이죠. 사장이니까 개인과 1대1이죠.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죠. 그러니까요 사장이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냈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사장은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비진을 상대방이 안다. 비진을 상대방이 안다. 사직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그걸 지금 얘기해. 자 볼까요? 사용자가 상대방이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 비진이 표시의 표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를 시킨다. 그럼 뭐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전번주까지 강의한 것을 책에다 줄 그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죠? 그거 다 줄 그었나요? 그거 언제요? 시간 나면요 그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 있죠? 그래서 줄 주면서 자하고 볼펜하고 그 다음에 또 형광펜 주면서 그어놓으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요 강의를 듣는 게 제일 나아요. 알겠죠? 강의. 자 그 다음에요 지금은 책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 듣는 것을 줄을 다, 밑줄 다, 책을 다 그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그걸 보면은, 아, 이 말이구나 하는 거 금방 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뭐 책을 보든 뭘 보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단 강의를 먼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책에 밑줄을 그어주죠? 그럼 그 밑줄을 따라서 책을 보시면 돼요. 무슨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기본서의 77. 기본서 77. 기본서는 77이고요. 문제집은 100페이지예요. 알겠죠? 자, 지금은 기본서죠? 기본서는요, 77. 자, 문제집이죠? 문제집은요, 페이지 100이에요.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이제 전문 시간에 뭘 배웠냐면,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공통인 걸 하나 배웠다고 그랬죠? 공통인 거. 107조에서부터요, 110조까지 공통인 걸 배웠단 말이죠. 그 공통이 뭐냐?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하죠. 자, 표의자. 비진이라고 그래. 그냥 짧게. 비진이 표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 을이 누구죠?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인데요. 알았거나 아셨을 때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 그 다음에 또는요, 알 수 있었거나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이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그럼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하죠. 제3자.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우리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비진이 표시를 해서 무효인 경우 그 다음 사람이 비진이 표시임을 모르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등기. 그러고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정의라는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병이 악이죠. 악이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또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 그런데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이 선이면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3자죠. 제3자의 3대 원칙 기억나나요? 제3자의 3대 원칙 첫 번째, 제3자는 아무 말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한다. 두 번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이 사람이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든 따져 안 따져?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근데 선의이면서 과실이 있다. 그래도 소유자다.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봐. 제3자의 선의를 추정하니까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뭐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다? 갑. 갑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107, 108, 109, 110이 공통이에요. 그럼 정말인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자, 108조죠. 108조는 뭐라 한다? 그냥 허위 표시가 아니죠. 통정 허위 표시다. 통정 허위 표시. 자, 다시 봐. 통정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표시했는데, 통정했다는 말은 상대방을 뭐하고 짜고, 다른 말로 상대방이 뭘 얻어서? 양해를 얻어서 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짜고 했다.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갑이 이렇게 있거든요. 갑이 있는데, 갑은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채권자예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1억 원을 빌린 거예요. 그럼 돈 1억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 경매를 하려고 그래. 경매를 뭐라고 한다? 경매를 강제 집행이라고 하죠. 경매를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하고 뭐하고 짜고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해. 거짓말 매매 계약을 뭐란다? 가장이라고 그래. 이것을 가장 매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매매요. 그래서 을 앞으로 뭐 한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등기. 그럼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표의자죠. 그럼 여기 상대방이 있죠. 그러면 어때요? 거짓말로 짜가지고 매매를 했단 말은 갑은 매매를 할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 의사표시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틀리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런데 둘 중 하나죠. 상대방과 표의자가 의사가 뭐거나 일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자, 그럼 봐봐. 지금 둘이 지금 뭐라고 했죠? 둘이 짜고 하고 있죠. 그 말은 두 사람이 의사가 뭘 했다? 일치했다. 일치했으면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게 중요해. 짜고 했다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의사주의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응?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그래서 앞으로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계약서라든가 등기가 표시이다.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등기가 무효?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야. 여기가 소유자가 아니야. 똑같잖아. 지금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그럼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등기가 무효다. 소유자가 아니다. 똑같죠?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의리에서 누구한테 처분한다? 병한테 처분한다? 병을 뭐라 한다? 제3자다. 그럼 병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107조, 108조에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면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병이 악이죠. 악이면 그 다음 사람은요, 누구일 때 다시?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또 가면 돼. 계속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란다? 제3자라 가죠?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 똑같아. 제3자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제3자는 누구 임하면 된다? 선이 이기면 되고, 과실이 있든지, 무과실인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다? 감. 이게 두 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항상 시험이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3대 원칙을 암기한단 말이죠. 제3자의 선의는 뭐? 추정. 제3자의 선의는 뭐? 추정. 그러면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다시 제3자의 선의는 뭐? 추정.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OX. X.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다시 제3자는 누구이면 돼?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이다 이란 말이죠. 다 똑같다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만 보면 여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의사주의 표시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똑같죠. 이제부터는요 별거 다니까 봐. 자 강제 집행을 면탈한단 말이 나왔죠.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는 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 우리가 배웠잖아요. 103조에서 이건 사익이라고.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103조 관련이 없으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러면 첩계약 배웠잖아요. 첩계약은 103조의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항상 103조가 세트면 이거 몇 조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요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라고 짜고 거짓말로 계약을 했죠.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그래서 무효는 갑하고 오라고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을은 지금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런데 병은 아무 말 없어.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하니까 그거 눕게 돼버려. 병이 껴야 되죠.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요, 원래는 을이 병한테 처분하지 않으면 갑이 자기가 소유자인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니까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잖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뭔가를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자기 것이 아닌데 처분했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처분하면 자기 앞으로 남의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자기 것이냐 처분했죠. 이것을 횡령죄라고 그래. 그래서 횡령죄니까 다른 말로 이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라고 그래.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갑은 을한테. 두 번째, 을이 병한테 파는 것은 자기 집을 파는 것이다, 갑의 집을 파는 것이다. 갑의 집. 그럼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은 자기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를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이 채권자가 또 문제죠. 채권자를 자세히 한번 보면 채권자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냐? 갑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을이나 병한테 돈을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병이 없다고 해봐. 병이 없으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A는요, 여전히 돈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갑이 거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을하고 짜가지고 을한테 넘겼더니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해버려. 처분하면 병은 아무 말 없으면 선의로 추정하죠. 선의가 되면은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못하죠. 그러면 A는요, 갑의 집이 아니니까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A는요, 을이요,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빨리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서 갑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하게 되면 그 등기 말소에 가져오면 A가 경매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목마른 자가 샘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는 갑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안 하죠? 그럼 누가 하면 되냐? 갑의 채권자가 대신하면 돼.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을을 상대로 뭘 한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서 뭐냐면 대신 A가요, 갑의 위치에서 갑이 해야 될 것을 A가 갑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갑이 안 하니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해. 말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우리는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갑은 A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데 문제는 뭐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기 위해서 그랬어요? 돈을 갚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을하고 짜가지고 넘긴 거잖아요. 갚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때 채권자는요, 갑의 행위가 사해행위다 이 말이죠. 사해행위라는 것은 뭐냐? 좀 어렵죠. 사기를 쳐서 해를 끼쳤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 갑이 A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으려고 속여서, 사기죠. 속여서 을한테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결국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것을 줄여가지고 사해다, 이렇게 사해행위다, 이렇게. 이렇게 사해행위라면 갑이요, 이때 이 A는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을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해. 여러분요, 혹시 그 원주학원에서 지금 문제풀이를 원주학원은 민법 총칙을 하고 있어. 우리는 뭐라냐? 우리는 정말 채권법이었죠? 물권법이었죠? 채권법이었죠? 오늘은 물권법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요, 그 민법 총칙 강의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꼭 한번 꼭 들어보세요. 미리서.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돼. 소송.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죠? 갑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해? 무효에 해당해. 무효에 해당하다 할지라도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취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냐? 어떤 법령은 무효는 무효고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은 몇 가지는 그 법령이가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해. 무효와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이해됐죠? 무효와 취소의 이중.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무효고 취소면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동이 무효에도 해당하고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더라. 한번 볼까요? 미성년자 17살짜리가요 술 마셨어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요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미성년자니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술이 만취가 됐으니까 또 뭐 할 수 있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하나의 행위가 무효에도 해당하고 취소에도 해당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그래. 즉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을하고 짜고 재산을 빼돌렸죠. 그럼 이것은 짜고 빼돌렸으니까 무효이죠. 그런데 뭐에도 해당한다? 취소할 수도 있다. 채권자 취소권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어제 제가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한번 갔더니요. 고등학교요. 그 고등학교 보니까 1층에 금연 운동을 놨더라고요. 금연 뭐 운동본부에서인가.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남학생하고 여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금연하는데. 금연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요. 요즘 뭐 고등학생들 뭐 금연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가 봐요. 그 금연 뭐 해가지고 상담하고 뭐 약 주고 그런 것 같던데 뭐 방법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의 행동이 그러니까 어린애들 행동이 두 가지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이게 내년에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고 100% 전부 다 설명을 한 것이 알겠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뭘 한번 보냐 문제를 한번 본단 말이죠. 자 페이지요 101페이지를 봐. 페이지 101페이지. 그럼 41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41번 되어 있어요? 자 봐.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 A의 줄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면탈할 목적 이퀄 사익이라면 사익 개인의 이익이죠. 옆줄 긋고 103조 위반 X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퀄 746조 불법 원인급여 X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불법 원인급여 X 알겠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옆줄 긋고 반환 청구 가능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면탈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 줄고 통정 동남하고 이전 등기 줄 것이고 무효 통정에서 등기하면 무효가 돼. 그 후 을은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 병에게 병 동남의 제3자. 그런데요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경력 거기 줄 거 봐. 지금 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병이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써 거기다가 제3자의 선의는 추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 지문을 읽어보면 이제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죠. 없어도 아무 말 없으면 제3자는 뭐로 보는 거야? 선의로 추정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자 1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왜 주장할 수 없죠 병에게? 제3자가 선이면 주장하지 못하고 악이면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3자가 선이다 악이다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으면 뭐로 본다? 선의로 추정이죠. 선의로 추정하니까 병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병 동그라미하고 선의 추정이라고 써놓으란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병은 선의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 줄고 병이 선이 이퀄 소유권 취득에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병이 취득한 을은 병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원인행위가 뭐죠? 가장매매 매매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이퀄 병이 소유자이므로 병이 소유자니까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자 3번 병이 선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병이 선이라면 여지 소유자죠.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왜?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줄 긋고 왜냐하면 갑 소유가 아니므로 왜냐하면 갑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에 지금 이거 누구 거죠? 병 거죠. 병.
4번 갑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했어요. 자, 그럼 4번 갑은 을에게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을 이유로. 또 거기다 또 하나 써 엽주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5번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의 앞선 누구라면 앞선 이퀄 기존의 이 말이죠. 앞선 갑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걸리지 않은 허위 표시의 명 끝에 제3자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써. 없다 줄었어요. 자,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3자에 관한 것인데 제3자 제3자라는 것이 뭐냐? 이거 봐. 병을 우리 제3자라고 하죠. 병을 제3자라는데 여기서 제3자는 뭐냐? 제3자. 이걸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학생들은 이걸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걸 암기한 사람들이 있어. 알겠죠? 용서 안 돼. 제3자가 뭐냐면 먼저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갑하고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지. 이 당사자예요. 당사의 상속인도 제3자가 아니에요. 상속인은 먼저 포괄 승계인이죠. 상속인은 갑이나 을하고 똑같은 사람을 얘기해. 상속인은 먼저 포괄 승계니까 갑이 만약에 사망하면 갑의 자리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양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요. 당사자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서요. 수익자. 우리 여러분요. 이런 거 혹시 보험계약 들죠. 보험계약 들면 뭐죠? 보험은 내가 드는데 내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누구한테 주라? 수익자한테 주죠. 보통 수익자는 누구라고 쓴다? 상속인. 남편이라서 그거 괜찮은 사람이야. 남편이라고 쓰면 이거요. 지금도요. 깨가 말로 쏟아진 것이 아니고 깨가 드럼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남편 괜찮아. 알겠죠? 보통은 남편이라고 쓴 사람은 있다 없다. 남양주가 보니까요. 이게요. 이 남양주가 금술이 아주 좋은 동네인가 봐요. 알겠죠? 남편 아주 좋아요. 보통은 다 놀아서 상속이 나왔어. 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면 용서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남편보다 오래 살 거라고 확신을 해 못해? 하죠. 우리는. 그리고 내가 저 인간보다는 하루라도 먼저 살 거있어. 오래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인간한테는 돈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라 쓴다? 수익자는 누구로 써? 상속인이라 써놓죠. 왜냐면 남편도 상속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말하는 상속인은 누굴 얘기해? 남편이 아니고 누굴 얘기해? 자식을 얘기하지. 내가 어떠한 거. 왜? 걔는 나보다 빨리 죽을 거니까. 알겠죠? 이런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자. 알겠죠? 이런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계약을 하거나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으면 돈만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3자가 아니에요. 일단 암기해. 자, 상속인 안 된다. 수익자 안 된다. 상속인과 수익자는 제3자도 아니다. 병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이 병이요. 을의 상속이라고 해봐. 을의 상속이다. 을이 병이요. 그럼 을의 상속이면 아무리 선여도 보호가 안 돼. 왜냐?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보호 안 되죠. 왜? 상속인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속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또 누가 아니다? 수익자 아니다. 다시 상속인과 수익자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제3자냐?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그러니까 뭐라 안 된다? 기존에 그러면 안 돼. 앞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여기 5번이 틀린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제3자는 허위 표시가 뭐죠? 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 다음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봐봐. 자, 갑하고 을하고요. 거짓말로 매매하죠. 가장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했죠. 가장매매를 했죠. 가장매매. 그럼 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부터 무효인데 무효인 것을 모르고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 병이 무효인 걸 모르고 새롭게 그걸 제3자라고 그래. 알겠죠? 이 제3자가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돼야 돼. 제3자가 아니면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봐봐. 이 사람 뭐란다?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럼 뭐라고 읽냐? 이렇게 읽어. 가장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읽냐? 가장 매수인이라고 읽어. 가장. 이걸 가장을 뭐란다? 가장을 다른 말로 뭐란다?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수인으로부터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허위 표시는 뭐죠? 무효죠. 무효로 뭐라 한다? 가장 땡땡 이렇게 가장 이로부터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되게 간단해. 이러면 앞으로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가장 매수인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전세권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저당권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가장 저당권. 그다음에 여기 가장 채권이란 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가장 채권. 그러면 가장이란 말은 전부가 다 뭐다? 집안의 대들반이에요. 가장이란 말은 뭐다? 허위 표시다. 그래서 가장을 다른 말로 뭐란다? 허위 표시로 거짓말로 매매를 해서 매수한 사람, 허위 표시로 전세권 등기한 사람, 허위 표시로 저당을 잡은 사람, 이런 사람 많죠. 아버지가요, 이 아버지가 뭐냐, 아파트를 샀는데 불안해. 아버지가 지금 사업하는데 위태위태. 그러면요, 작은 아버지 앞으로 거짓말로 돈 빌려서 저당 잡아놓죠. 그럼 누가요? 그 집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가봤자 건물값은 1억인데 아파트가요, 저당이요 9,500이 돼 있어. 그럼 거기 들어가면 뭐 할 거야? 돈만 아깝죠. 등기하려면. 알겠죠? 아무도 안 들어와. 거짓말로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도 뭐다? 가장을 받는다? 허위 표시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가장 허위 표시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효죠.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여기서 이제 원래 집이 을의 집이 아닌데 을이 거짓말로 매매했으니까 을의 것인 줄 알고 그 집에다가 압류를 잡은 사람, 또는 그 집에 전세권 설정한 사람, 그 집에 저당권 설정한 사람, 뭐 수도 없이 있어. 가장 이제 거짓말이죠. 전세권이잖아요. 이 거짓말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거짓말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 거짓말 채권에 대해서 뭐란다? 보증을 쓴 보증인이라든가, 거짓말 채권에 대해서 뭐란다? 그것이 파산 선고되니까 그 파산 선고가 된 것에 파산 관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걸 암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잘 봐봐. 항상 제3자는 뭐냐? 제3자는 새로운 일인데 뭐가 새롭냐? 거짓말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새롭게 그 사람 것인 줄 알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오냐? 가장이란 말이 앞에 있든지 허위 표시란 말이 있어. 허위 표시로 어째서 허위 표시에 의해서 가장에 있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뭐라 나올 거야. 그럼 무조건 다 제3자야. 너무 많으니까 이걸 똑바로 쓸 수가 없다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5번 보면 뭐라 했죠? 갑과 을 사이에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는 허위 표시 무효죠. 무효인데 새로운이 돼야 되죠. 새로운. 그런데 그러니까 뭐다? 기존에 그래서 제3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존에 그러면 제3자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래서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그럼 봐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 여기서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버지예요. 아들내미가 을이에요. 아버지가요 아들내미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어요. 증여. 아들도 뭘 받고 싶냐? 증여를 받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표의자와 상대방은 증여를 받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했으니까 무슨지? 의사주의.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매매를 써. 매매. 그럼 매매는 어떻게 돼요? 매매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그걸 뭐란다? 가장 매매라고 하죠.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가장이라는 말은 무효예요. 여기 증여를 했죠. 진짜는 증여를 하고 싶잖아요. 이 증여를 뭐냐? 은닉이다. 숨겼다 이 말이죠. 은닉행위다.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잖아요. 유효. 왜 여기는 가장이라고 여기는 은닉이라고 하는가? 그럼 혹시 가장무도에 들어봤어요? 가장무도에 들어봤죠? 뭘 쓰고? 가면 봐봐. 가면이 진짜 얼굴이에요? 안에 있는 게 진짜예요? 안에 있는 게 진짜죠? 그럼 가장무도에 가면 썼죠? 이건 무효죠. 가장은 무효죠. 안에 있는 것이 숨겨져 있죠? 그것을 은닉이라고 그래. 얼굴. 그게 진짜잖아요.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 보면 무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등기를 두 사람은 뭐 하기로 합의를 했죠? 증여를 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봐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사람 누구다? 소유자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법칙을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몇 번을 보냐? 여러분요 39번 한번 봐봐. 39번. 여러분 39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 줄고 증여하기로 약정 동그라미 이꼴 의사일치죠. 의사일치.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그러니까 증여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리가 을과 짜고 줄고 짜고 그것을 말한다? 통정이라고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거기 줄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이것을 무슨 매매를 한다? 이걸 가장 거짓말 매매라고 그래요. 꾸몄다. 알겠죠? 자, 을 앞으로 이전 듣기 줄고 을 앞으로 이전 듣기 이것을 무효라고 이것을 유효라고 그래요. 유효라고 쓰고 옆으로 써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실체. 여러분 또 실체 관계 또 나왔네. 여러분 실체는 뭐가 실체예요? 실체란 말이 뭐가 실체예요? 실체는 그거, 오케이,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밀보종 첫 시간에 배웠죠? 실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있다. 계약에서 갑은을한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권리 의무다.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다. 권리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 법률 관계다.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체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다? 등기는 권리자, 소유자에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해주고 싶죠? 증여를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도 증여를 받고 싶다고 합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소유자는 누가 돼야 돼? 아들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지금 뭐가 있다? 등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 1번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틀렸죠. 매매계약은 뭐다? 무효. 매매계약에다가 줄긋고 가장매매라고 하죠.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죠. 증여를 말한다? 은닉행위죠. 은닉은 뭐다? 유효. 이렇게. 그럼 봐봐. 그럼 여러분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현재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을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이 정답인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 4번요. 을이 그러한 우리 아까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요. 만약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일 때 소유자고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여기 지금 가장매매하고 은닉행위에서는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뭐요? 유효죠.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4번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을이 그러한 사실 안병 주고 안을 뭐라고 그래? 선이다 악이다. 악이의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죠. 악이의 병에게 이전 등기했죠. 악이의 병 줄고 이전 등기 줄고 소유권 취득해. 왜? 을이 소유자니까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됐죠? 이때 갑은요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 을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병이 소유자죠. 자, 그 다음에 4, 5번 을이 이러한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했죠. 여기까지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4번하고 똑같잖아요. 이번에는요 을이요 병한테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봐봐. 전번 주에 우리 마지막 시간 1시간 했죠. 의사표시.
범위를 해서 그거다가 오늘 여기 첫 시간하고 지금 시간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착오를 한단 말이죠. 착오는 아무 착오 사기강박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가 너무 가장 어려워. 이게 어느 정도 헷갈리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 그러면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뇌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뇌세포를 약간 뭘 해야 돼? 그래서 그렇죠. 와이파이를 좀 켜가지고 뇌세포를 약간 활성화만 시키면 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왜냐? 자 보면 우리가 항상 법령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은 안 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 않을 때 뭐를 가지고? 표시를 가지고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뭐를 가지고?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한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죠. 표시를 무효로 본다는 것은 뭐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뭐대로 흐르고 있다? 의사대로 흐르고 있다. 의사대로. 알죠?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뭘 가지고?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면 의사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다? 의사하고 똑같은 게 내심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또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진위. 표시하고 똑같은 게 뭐다? 표시, 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있죠.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다. 무슨지? 의사주의. 상대방이 없다. 오표시 무효 원칙 있었죠. 전번 시간.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어? 재단법인 설립행위. 오표시 무효 원칙.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상대방이 있다.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뭐대로 있다? 표시대로.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왜?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한다? 일치, 합치, 합의, 양의가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슨지? 의사주의.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이렇게 이걸 이제 하면 되죠. 자, 진이 인해서 진이라는 것은 뭐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한다. OX, X.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생각. 두 가지를 암기해라.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 표시했다. 그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런데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 들어있다? 표시대로. 그런데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따라서 비진 표시가 언제나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런데 비진 표시로서 무효가 되거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비진이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의뢰 등기가 무효가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병이 선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만약에 선병이 악이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정은 다시 뭐가 돼야 돼? 선이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제3자가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래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자가 스스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제3자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죠.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을하고 짜고
거짓말로 계약을 했죠. 강제집행 면허 목적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갑은 울과 맺은 가장매매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했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아무 말이 없어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한다.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더 이상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A, 갑의 채권자 A는 제3자 병한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갑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라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또 하나는 뭐? 채권자 취소권.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소송으로만 한다. 소송으로만 한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 중에서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병 처분하면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대금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불법 행위로 뭐를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은닉행위죠. 나는 증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써. 그러면 매매계약서는 가장매매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고, 숨겨진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하면 그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서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증여의 등기로서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그래서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이것은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자죠.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하고 을은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죠. 그 다음에 갑의 상속이라든가 수익자,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상속인이나 수익자한테는 아무리 선이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아무리 선이어도 대항할 수 있다. 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럼 제3자는 뭐냐? 뭐를 기초로? 허위 표시, 무효를 기초로 다시 새롭게 앞선 기존의 그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매수인 가장. 그러면 가장은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 여기까지는 뭐? 무효. 이 매수인부터 다시 압류나 가압류나 이 매수인한테 계약을 하고 저당권을 잡거나 이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자다. 거짓말 채권 가장 채권이죠. 가장 채권 무효죠. 가장 채권인데 진짜 채권인 줄 알고 보증을 쓴 사람, 진짜 채권인 줄 알고 파산 선고가 돼가지고 파산 신청돼서 파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 거짓말 채권인데 진짜 채권이 있는 줄 알고 그 채권에다가 압류를 가했다. 압류를 잡았단 말이죠. 가압류를 잡았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3자는 앞에 허위 표시 또는 가장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나온다.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나중에요 다시 한번 또 설명한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가요 잠깐 쉬었다가 뭘 볼 거냐면 이제 페이지죠. 이런 문제 페이지는 103페이지요. 103페이지 뭐라 나왔죠? 착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너무너무 이건 쉬우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착오하고 사회강방 금방 끝나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